안녕하세요. 안티고네 니나입니다. 오늘 세 번째 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제가 The Grown Ups Response 그 문장하고 That is why at the age of 6 이 두 문장을 올렸는데, 그리고 이어서 그 뒤에 문장을 I had been disheartened by the failure of my drawing number 1 and my drawing number 2 이 문장을 설명을 지금 몇 번 하다가 제가 결국 부딪힌 문제는 동사의 활용, 즉 여러분이 왜 그 기억하나요? 컷, 풋, 뭐 컴, 이렇게 기본형, 그러니까 현재형, 과거형, 과거분사형 이렇게 아마 동사의 그 활용을 그 외운 기억이 아마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거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꾸 영상이 또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지금 이 영상을 따로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뭘 만들 거냐면 동사의 활용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수동태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 문장을 한번 볼게요. I had been disheartened by the failure of my drawing number 1 and my drawing number 2. 이 문장에서 I had been 할 때 그 had been, 그 다음에 be 플러스 pp by 행위자, 그게 바로 이제 수동태의 공식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 be 플러스 pp, 그 pp가 과거 분사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수동태를 설명을 하고 완료형을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동사의 활용을 또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장만 설명을 하려다가 다시 또 문법에 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잠깐 찍던 영상을 멈추고 제가 동사의 활용, 아마 사전이나 아니면 문법책 같은 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사전에 나온 그 불규칙 동사표인데, 혹시 이게 지금 잘 보이시나요? 혹시? 내가 지금 요게 지금 이거는 지금 그 사전에 나와 있는 건데, 아마 대부분 문법책에 보면 불규칙 동사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불규칙 동사표에 나오는 게 주로 이제 비동사,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고 이제 그럴 텐데, 이게 뭐냐면 동사에는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변할 때 동사는 왜 제일 큰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서술어 역할하고 그 다음에 시제를 꼭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그 시제가 바로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가 나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과거분사형이에요. 과거분사는 앞으로 여러 면에서 과거분사가 쓰임새가 어떨 때가 있냐면 완료형,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할 때 그 완료형 할 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수동태예요. 수동태의 공식은 be 플러스 pp by 행위자인데, 그 pp라는 게 바로 past participle. participle이 분사라는 이제 영어 표현이고, 그 다음에 past는 과거니까 past participle은 pp, 우리가 흔히 pp라고 약어를 쓰는 게 바로 과거 분사고, 또 현재 분사를 나타낼 때는 present participle, 우리가 왜 ing, 동명사랑 비슷해 보이지만 동사에 ing 붙은 거, 그거는 현재 분사예요. 그거는 present가 현재란 뜻이거든요. present participle은 현재 분사, 그 다음에 past participle은 과거 분사.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재 분사형 우리가 따로 외우진 않죠. 그냥 동사에다 ing만 붙이면 되니까. 하지만 과거 분사는 규칙 동사일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동사 그 원형에다가 ed만 붙이면 과거 형태가 되거나 과거 분사 형태가 돼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동사가 그런 거예요. dishearten, 이게 낙담하다, 낙담시키다라는 동사의 기본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ed가 붙으면 disheartened, 이거는 과거형이고, 또 disheartened 과거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과거형하고 과거 분사형이 똑같다. 그래서 뭐냐면 규칙 동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형이 동사 원형에다가 ed가 붙는 건 규칙 동사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요 불규칙 동사, 요거는 그냥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많은 걸 어떻게 외우냐. 그래서 저희는 중학교 때 막 그 영어 선생님한테 매 맞으면서 막 그 외웠거든요. 근데 결국 그게 도움은 되긴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그럴 게 아니고 나올 때마다 하나씩 외워두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불규칙 동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비동사인 거예요. 비동사는 우리가 흔히 뭐야, I am a student 이럴 때 우리가 그 am, 그 다음에 you are a doctor 할 때 그 a가 비동사인 거잖아요. She is a nurse, 이 is가 비동사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I was, you were, they are, they were, we are 이런 게 뭐야, am, is, was, were, 이게 이제 비동사인 거예요. 그 am, is, was, were 이것의 동사 원형이 be, 비동사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나온 거죠. 그 비동사가 기본형, 동사의 기본형이에요. 그 다음에 am, is는 현재형이에요. 그 다음에 was, were는 과거형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책에서 나오는 been, ben 이거는 뭐냐면 그 비동사의 과거 분사형이에요. 여기서 왜 bean이 왔느냐? 왜 왔냐면 과거 완료, had been, 과거 완료 때문에 온 거예요. 지금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과거 완료도. 그래서 우리가 그 불규칙 동사를 외울 때 규칙 동사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ed 붙이면 되니까. 근데 불규칙 동사는 그 많은 것들을 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완료형으로 쓸, 현재 완료가 됐든 과거 완료가 됐든, 현재 완료, 과거의 완료의 공식은 뭐냐면 현재 완료는 have 플러스 pp, 그 pp는 과거 분사라 그랬어요. past participle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과거 완료는 had, 과거니까 have 동사의 과거형이 had거든요. had 플러스 pp 이렇게. pp가 바로 뭐냐면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예요. 이 완료형과 그 다음에 수동형 be 플러스 pp가 수동태 공식이잖아요. 그 pp 그게 또 뭐냐,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예요. 이렇게 완료형과 수동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과거 그 불규칙 동사를 외울 때 그 세 가지를 기본형은 주로 현재형이라고 표현도 많이 하지만 조금 엄밀히 말하면 좀 달라요. 왜냐하면 현재형일 때는 이제 주로 이제 주어가 만약에 3인칭이다. 3인칭이라는 뜻은 뭐냐면 I가 1인칭이고 U가 2인칭이에요. 그러니까 I와 You, 나와 너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3인칭이에요. 근데 1인칭이 단수일 때는 I지만 복수일 때는 we잖아요. I와 we. 그 다음에 You가 단수형일, 너라는 단수 하나일 때도 you지만 너희들 할 때도 you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인칭, 2인칭 I, we, you 요거를 빼고 나머지는 다 3인칭이라고 보면 돼요. he, she, it 이거는 당연히 3인칭이지만 예를 들면 뭐 책이든, 지금 제가 이제 에어컨 리모컨이든 뭐 컵이든 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3인칭인 거예요. 즉 I와 you, we 요걸 빼고는 다 그냥 3인칭이에요. 그 중에 뭐야, 단수냐 복수냐 나눠지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왜 내가 그 동사에 활용해서 현재라고 안 하고 기본형이라고 그러면 기본형이라고 외워둬야 되냐면 1인칭, 2인칭일 때는 그 기본형이 그대로 이제 현재형으로 쓰일 수 있어요. 하지만 3인칭 단수일 때 주어가 그럴 때는 뭐냐면 예를 들면 그 불규칙 동사 중에 또 하나 대표적인 게 come, 오다라는 뜻의 come 이게 뭐냐면 불규칙 동사거든요. 현재형을, 그러니까 come의 기본형은 come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만약에 주어가 he 이렇게 3인칭, 뭐 the dog, the cat 이렇게 3인칭일,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뭐냐면 comes, 그래서 뭐냐면 come에 s, 알파벳 s가 붙어서 comes 이렇게 뭐냐면 s가 붙거든요. 동사에. 그래서 제가 동사의 활용편 할 때 뭐 일반적으로 지금 이 사전에도 지금 현재, 과거, 과거분사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현재라기보다는 기본형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제 편의상 그냥 3인칭 단수일 때만 예외로 s, 동사에 s가 붙은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현재, 과거, 과거분사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법 체계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하튼
기본형이 이제 원칙으로 이렇게 외워두고 그 다음에 과거, 과거분사 이렇게 외워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그 come이라는 동사는 come 이제 기본형이죠. 그 다음에 과거는 came이에요. 그 다음에 또 과거 분사형도 came이에요. 아주 모양이 그 다음에 또 cut. 저도 이제 어제 머리를 제가 잘랐지만 cut 머리카락을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cut.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걸 뭐 이렇게 놓다. 이런 거는 푸시잖아요. 놓다. 이렇게 cut 같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도 cut이고 과거형도 cut이고 과거 분사형도 cut이에요. put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put.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put, come, put, 뭐 cut 이렇게 막 외웠어요. 그 다음에 come, came, come, go, went, gone 이런 식으로 go도 이제 그 불규칙 동사거든요. 그래서 go가 그 현재형이고 만약에 주어가 3인칭이 왔다. 3인칭 단수가 왔다. 그러면 goes가 되는 거예요. go에다가 s를 붙였는데 go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es가 붙거든요. 그래서 goes. 과거형은 went. 그 다음에 이제 과거 분사형은 gone. gon이 gone. 이렇게 막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외우냐면 go, went, gone 이렇게 또 외운단 말이에요. 이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자, 이거를 왜 외우시냐면 동사는 가장 중요한 게 시제예요. 시제를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시제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렇게 동사의 변화, 동사가 규칙 변화할 때는 이제 쉽죠. ed만 붙이면 되니까. 하지만 동사의 그 불규칙 변화 같은 경우는 다 하나하나 외워두셔야 되니까 이걸 알아야만 우리가 또 뭐냐면 하나 또 이게 산이에요. 이 불규칙 동사 외우는 거는 하나의 산이지만 그렇게 어려우면 또 이게 됐겠어요. 생각보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어려울 것 같지만 이렇게 지금처럼 disheartened는 지금 벌써 하나 했잖아요. 얘는 규칙 동사구나. dishearten 낙담하다, 낙담시키다. 근데 과거형은 disheartened, 과거 분사형은 disheartened. 이런 거는 규칙 동사구나. 그 다음에 be는 얘는 비동사의 과거 분사형이구나. 왜? 비동사의 기본형은 be야. be 이게 기본형인데 비동사는 주어가 1인칭일 때는 am, 2인칭일 때는 are, 3인칭 단수일 때는 그러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is야. 그 다음에 복수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인칭 I는 단수인 거고 또 1인칭 복수 우리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요거일 때는 또 뭐냐면 비동사가 a가 돼요. 그 다음에 you일 때는 그냥 a예요. 그 다음에 3인칭 단수일 때는 비동사가 is지만 복수일 때는 3인칭은 이제 they. 그러니까 she, he, it의 복수는 they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다 솔직히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여하튼 지금은 he, she, it는 3인칭 단수인 거죠. 3인칭일 때 이제 그건 이제 단수예요. 한 명 또는 하나 이런 뜻인 거죠. 근데 그것이 복수일 때는 몽땅 다 they로 변해요. 그러니까 they는 우리가 실제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주어로 이제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it에 어떤 물건이 주어 있을 때 그것이 그 복수형이 될 때는 또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건일 때는 그것들은 또는 그것들이 이 they의 해석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비동사는 뒤에 만약에 비동사가 온다 그러면 비동사가 a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시다시피 비동사 같은 경우는 비동사는 원형은 be이지만 1인칭일 때는 am, is 1인칭이 아니고 1인칭 단수일 때는 am, I am 그 다음에 2인칭일 때는 you are가 되는 거고 3인칭 he, she, it일 때는 is가 되는 거고 이것이 주어가 복수가 될 때 1인칭 복수 we가 올 때는 a가 오고 you가 2인칭 복수가 올 때도 a가 오고 3인칭 he, she, it의 복수 형태는 they니까 그 they 다음에 비동사는 a가 오는구나. 결국은 뭐야?
그 비동사의 복수 형태는 다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외워요? 비동사는 be 동사 원형 그 다음에 am, are, is, are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게 또 과거형이 되잖아요. 과거형일 때는 비동사는 1인칭, 2인칭, 3인칭일 때, 즉 주어가 1인칭일 때는 am이라는 비동사가 현재형이 과거일 때는 was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2인칭일 때는 a였잖아요. 현재형이 a가 were로 바뀌어요. were. 그 다음에 3인칭 he, she, it 또는 이제 다른 어떤 그 뭐 사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로 오는 것들 다 I와 U를 빼고 I와 U, we를 빼고는 다 3인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인칭과 2인칭 나 너를 빼고는 다 3인칭이에요. 그런 거 올 때는 is였잖아요. 단수일 때는 비동사가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is가 되었지만 이것이 과거형으로 되면 was로 바뀌어요. 아하, 그러니까 비동사인 경우에는 비동사가 원형이고 am, is, 그 다음에 was, were 요걸 이렇게 또 기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인칭이든 2인칭이든 3인칭이든 주어가 다 주어가 1인칭인지 3인칭 다 올 때 여하튼 그 과거형은 were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게 바로 비동사의 과거 분사형 been이 되는 거죠. B-E-E-N. 이게 바로 뭐냐면 과거 분사예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과거 분사를 왜 제가 지금 이 따로 영역을 따로 지금 영상을 따로 찍는 이유가 바로 이 과거 분사 때문에 이걸 다시 찍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장 하나 I had been disheartened by the failure of my drawing number one and my drawing number two. 이 문장에서만 봐도 왜 그 분사형이 꼭 필요한 이유가 지금 두 가지가 다 나온 거예요. 굉장히 지금 설명하기 좋은 문장이에요. had been 과거 완료예요. had been 과거 완료의 공식은 뭐냐면 had 플러스 pp. 이 pp가 과거 분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동사의 형태인 been이 온 거예요. 근데 또 왜 been이 왔냐? 수동태의 공식이 뭐예요? be 플러스 pp by 행위자. 이게 수동태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I had been disheartened by 이하 이 문장을 다시 보면 I had been 까지는 과거 완료예요. 근데 왜 been이라는 과거 분사형이 왔느냐? 여기는 완료형이니까 had 다음에 그 완료 형태인 비동사가 와야 되니까 been이 온 건데 왜 be가 왔냐면 바로 be heartened be 플러스 pp 이게 바로 수동태잖아요. 그 be 플러스 pp가 수동태이니까 이 비동사가 와야 되는데 그 비동사 수동태가 오기 이전에 이미 이 전체 동사의 이 전체 동사의 전체 동사라는 건 지금 사실은 had been disheartened 실제 여기서 중심 동사는 dishearten이지만 어떤 그 dishearten의 시제형의 표시로서 과거 완료 시제를 지금 하려다 보니까 과거 완료 시제는 공식이 had 플러스 pp예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또 수동태가 와야 되니까 수동태는 be 플러스 pp잖아요. 그러면 had 플러스 pp 과거 완료 시제하고 수동태인 be 플러스 pp가 한꺼번에 지금 한꺼번에 연결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had been disheartened by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과거 완료 시제는 왜 제가 시제란 표현을 왜 썼냐면 항상 동사에는 시제가 있어요. 그게 현재냐 과거냐 뭐 미래냐 또는 과거 완료냐 현재 완료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나씩 봐야 되겠죠. 그 시제 동사의 시제도. 그러나 지금 여기에 나온 문장만 봤을 때는 영어에는 12가지 시제가 있어요.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있고 그 낱낱이 뭐냐면 그 사이사이에 뭐 현재 완료도 있고 과거 완료도 있고 미래 완료도 있고 뭐 현재 진행도 있고 과거 진행도 있고 미래 진행도 있고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쌓여서 12개 시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과거 완료 시제인 거예요. 근데 과거 완료는 had 플러스 pp인데 거기에 지금 뭐냐면 또 하나 문법적인 요소인 수동태까지 합쳐져 가지고 수동태 공식은 뭐라 그랬어요? be 플러스 pp잖아요. 그래서
동사는 시제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니까 과거 완료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문법적인 요소인 수동태가 뒤에 나온 건데 그 두 개를 과거 완료 시제와 수동태를 합치다 보니까 had been disheartened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딱 띄어서 분류를 해보면 had been은 had 플러스 pp니까 had been은 그 과거 완료 시제로서의 표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be는 결국 뭐냐면 과거 비동사의 과거 분사형이니까 여하튼 비동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be 플러스 pp, be heartened by, 이게 바로 뭐냐면 수동태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 한 문장 I had been disheartened by, 요까지가 바로 뭐냐면 과거 완료 시제인데 거기에 수동태가 들어가 있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과거 완료 수동태구나. 이 문장의 그 구조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조금만 참고 하나씩 하시다 보면 어느 결에 지금 하나하나는 다 구슬일 거예요. 그쵸? 이런 표현 많이들 쓰시죠? 근데 요것이 하나 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 둘 쌓여져 가면 어느새 구슬이 목걸이처럼 깨어져서 이렇게 영어 책을 읽어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것도 거의 정확한 이해도를 가지고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실은 이게 문법을 위한 영상은 아닌데 제가 이것도 지금 이 문장을 해결을 하려다 보니 결국은 이건 시제를 알아야 되는구나. 근데 시제를 알게 되면 결국은 또 뭐예요? 분사 형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 분사 형태를. 그리고 또 뭐냐면 또 문법적인 요소인 수동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따로의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시면 I had been disheartened by the failure of my drawing number 1 and my drawing number 2.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완료는 그러면 이제 그래 공식은 알았어. 공식이 had 플러스 pp가 완료형이라는 건 알았어. 그 다음에 현재 완료는 have 플러스 pp야. 근데 그럼 그게 도대체 과거랑 과거 완료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바로 뭐냐면요. 과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과거예요. 어떤 과거의 일을 표시할 때 우리가 뭐냐면 동사의 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과거 완료는 과거라는 시점에서 보면 다 과거지만 내가 현재 이전에 일어난 일들은 다 과거지만 과거 안에서도 어떤 더 먼저 일어난 과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현재의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과거가 있을 수 있고 그 과거보다 더 먼 과거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 완료는 과거긴 과거인데 내가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을 표현할 때 우리가 뭐냐면 과거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냐면 바로 위의 문장하고 같이 연결지어 보면 내가 그 화가로서의 좀 뭔가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좀 아주 굉장한 그 경력이 쌓일지도 모르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했잖아요. 포기한 거는 과거예요. 위에서 보면은 바로 I gave up 그랬잖아요. 이건 과거형이잖아요. give도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give, gave, given. 근데 과거형이니까 gave가 된 거예요. I gave up. 여기는 그냥 과거로서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포기했던 거보다 드로잉 넘버 1이나 드로잉 넘버 2를 쓴 게, 2를 그린 것이 더 먼저 일어난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릴 적에 그림을 그 넘버 1, 넘버 2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어른들한테 보여주니까 막 어른들이 야야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지리나 수학이나 이런 거 공부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과거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미 그 전에 어른들한테 이미 그린 그림을 보여주기 이전에 그림을 먼저 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자면 내가 이게 어른들한테 보여줘서 어른들이 나한테 야 그런 거 하지 마 라고 충고했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좀 뽐나는 그런 화가로서의 그런 거를 포기한 거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먼저 그림을 그린 거는 그 더 먼저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냐면 이렇게 과거 완료를 쓴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포기한 것도 과거야. 근데 그림을 그렸던 거는 더 먼저 과거인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 완료, had been을 쓰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낙담을 한 거죠. I had been disheartened. 나는 낙담을 했어. 근데 낙담을 했다라기보다는 여기서 우리나라 우리 그 해석을 할 때는 낙담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우리 말에는 수동태가 우리나라 말에는 수동태가 따로 없다고 그래요. 근데 영어에는 이제 수동태 표현이 굉장히 많죠. 수동은 능동의 반대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이 영어의 수동태를 우리말로 이제 굳이 우리말이 없으니까 이제 만들어내 보면 없는 말이지만 이렇게 굳이 이렇게 번역을 하다면 뭐뭐 하여지다라는 게 수동태를 번역하는 방법이긴 해요. 근데 그런 말을 우리나라 말에서는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영어를 공부하다 보니 수동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바로 그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능동인데 이 수동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끌려가는 거잖아요. 뭐에 의해서? 그래서 바이 행위자가 나오는 거예요. 바위 뒤에 바위라는 그 전치사 뒤에 나오는 그 무언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뭐뭐 하여지 그 바위 뒤에 나오는 그 행위자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이렇게 끌려가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동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뭐 하여지다. 그래서 뭐냐면 바위 이하, 바위 행위자에 의해서 뭐뭐 하여지다. 라고 우리가 뭐냐면 인지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수동태 구문의 그 방법이에요. 그걸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어색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멋진 해석이 아니라 내가 이 수동태 구문을 어떻게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를 해서 내가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느냐, 이거에 지금 제가 초점을 두는 문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번역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동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으냐면 바이 행위자, 바이 뒤에 나오는 그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이라는 게 뭐뭐에 의해서라고 해석을 하면 되니까 그 바이 행위자에 의해서 그 동사가 뭐뭐 하여지다. 이게 바로 수동태의 문장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I had been 과거 완료니까 뭐 이렇게 뭐냐면 이미 이제 과거의 일인 거죠. 여하가 해석은 그냥 과거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I had been disheartened. be 플러스 disheartened. 수동태니까 낙담하여지다 이렇게 되겠죠. 머릿속 이해를 하자면. 그래서 나는 낙담하여졌어. 과거니까. 난 낙담하여졌어. by. 뭐뭐에 의해서. 그 by가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면 the failure. 실패에 의해서. 어떤 실패? 이게 또 바로 뭐냐면 그 소유격인 거예요. 사람 이외의 소유격 할 때는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어부를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뭐의 실패냐면 my drawing number one. 내 관한 그거의 실패. 그리고 또 my drawing number two. 내 그 드로잉 그 두 번째 그림의 그 실패에 의해서 낙담하여졌다. 이게 이제 바로 이 해석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말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쭉쭉쭉쭉 읽어 나가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바로 이해를 한다면 내가 실망했구나. 뭐에 의해서 넘버 2, 넘버 3, 아니 넘버 1, 넘버 2 그림의 그 실패로 인해서 내가 그 낙담을 했어. 이게 이제 요 문장에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결국은 분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걸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분사를 설명하자면 뭘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동사의 불규칙 변화를 알아야 된다. 근데 동사는 규칙 동사와 불규칙 동사가 있는데 규칙 동사에는 그 동사의 기본형 거기에다가 ed만 붙이면 과거도 ed 붙이고 과거 분사도 ed 붙이면 돼요. 이 이제 동사의 예가 바로 그런 거죠. dishearten 낙담하다, 낙담시키다. 이 동사의 과거형은
disheartened. 과거 분사형도 disheartened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I had been disheartened 일 때는 PP 형태로 쓰인 disheartened예요. 과거 형태로 쓰인 게 아니고, 왜냐하면 과거 완료 be 플러스 PP 그 PP에 해당하는 거예요.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형. 똑같이 과거형이랑 과거형 분사랑 모양이 똑같지만 이 문장에서 disheartened는 PP 형태로 쓰인 disheartened인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알아? 바로 좀 전에 설명드렸죠? 과거 완료의 공식은 had 플러스 pp야. 그 다음에 수동태의 공식은 be 플러스 pp인데 여기에서의 disheartened는 바로 be 플러스 pp에 해당하는 그 수동태에 해당하는 그 disheartened pp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동사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불규칙 동사표 이거는 이걸 아마 처음부터 외우자면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have 동사 같은 경우도 사실 have 동사는 have가 기본형이죠. 그 다음에 1인칭, 2인칭일 때는 1인칭, 2인칭 그 I, you 그것일 때 동사는 have가 되고 3인칭 he, she, it 나머지 이제 어떤 그런 사물이든 동물이든 그런 것이 그 단수로 주어가 올 때는 has가 되잖아요. has. 그 다음에 그것이 과거일 때는 had가 되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형도 had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문장은 그 과거 완료와 수동태 형식을 설명드리면서 이 문장은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은 또 이어서 영상을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 재밌네요. 이 한 문장 가지고 영상 하나를 찍으니. 근데 이렇게 좀 짤막하게 찍으니까 제가 좀 업로드하기도 좀 편하고 좀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좀 짧게. 고맙습니다.